네, 앞으로 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될 종목들 미리 발굴해보는 금요일의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분과 만나봤던 종목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자, 금요일의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앞서서 최근 과장님과 만나봤던 종목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렸어요. 저희 오늘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보고 갈까 하는데요. 4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펌텍코리아. 오늘은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최고가 기준 10%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용기 쪽에서의 강점 분명히 주목해볼 만하다 이런 코멘트 주셨었는데 펌텍코리아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 1분기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펌텍코리아도 아마 컨센을 좀 상회하는 긍정적 실적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 뭐 1분기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인디 브랜드 쪽의 용기는 쇼티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펌텍코리아는 그래도 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화장품 쪽에 지금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추경하면서 소비재 쪽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재 쪽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없으시다면 네,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 2.6% 눌리는 와중에 좀 신규 매수로 접근해도 될까요? 지금 뭐 저는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신규 접근도 저는 가능할 것 같고 이런 눌림목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펌텍코리아 아직 1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오늘 살짝 2%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신규 매수 좀 고심해볼까라고 하셨던 분들도 오늘 공략도 유효해보겠다. 다만 오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중장기 전략으로 수립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함께 리뷰해볼 종목은요. 더존 비주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AI 관련주들이 정책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더존 비주온 최고가 기준 상승률 18.1%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안쪽에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는데 더존 비주온 같은 종목들은 좀 전반적으로 어떤 대응 좋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 시장에 주도주가 있어요. 지금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상당히 시장보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근데 팔란티어 아시겠지만 결국 AI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결국 돈 버는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렌드는 저는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이 시장에 도래되기 전까지는 아마 주도주의 역할을 똑똑히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로서는 정말 돈 버는 AI가 굉장히 희소한데 더존비주온은 일단은 인터넷 뱅크 진출을 안 하면서 주가 조정을 예쁘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AI 소프트웨어도 주도주 한 축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AI 그 안에서도 이 경제성의 논리를 가져가는 것은 결국 희소성일 겁니다. 돈 버는 AI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등에 업고 있는 더존 비주온 역시도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공개에 앞서서 저희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자, AI 킹메이커, 가슴이 웅장해지는 또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LG CNS AX 대전환 성공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그런데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반등, 이제부터 시작될까요? 네, 저는 상장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기회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잘 나가는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 일단 좋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종목인 거고 LG CNS는 일단 저는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뭐 대기업의 SI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그냥 뭐 캡티브 마켓으로 그냥 뭐 수익을 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있으실 텐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SI 말고 새로운 신규로 진입한 SI가 저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동사는 국내 대표 IT 서비스 업체이기도 하고요. 특히 클라우드 분야에서 LG CNS 같은 경우는 MSP 최강자로 사실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주가는 사실 되게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최근 구간에서는 또 반등하는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국내 톱 게임사, 그 다음에 뭐 물류사, 국내외 물류사 이런 쪽으로 다양한 쪽에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독보적인 사업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2024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부분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이게 한 3조 3천억 정도인데 이게 클라우드 부문과 AI 부문에서 이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연대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아시아 최초로 구글과 협업을 해서 인증을 맺었고 같은 해 6월에 또 아마존 웹서비스와 생성형 AI 인증을 또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글로벌 AI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이전틱 AI 쪽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주목할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G CNS에 대한 헤드라인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의 잠금의 이제 첫 번째 종목은 LG CNS가 되겠네요. 두 가지 키워드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LG CNS의 첫 번째 키워드는 구조적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캡티브인데 과장님 저희 앞서서 더 존 비즈온 돈 버는 AI 희소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LG CNS도 AI 쪽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성장이 앞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LG CNS가 속해 있는 이 섹터 자체가 국내 대기업 SI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MSP라고 해서 클라우드 관리형 서비스 제공자예요.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CSP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MSP인데 저는 이 시장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어떤 이제 이 CSP 같은 경우는 컨설팅 설계 그다음에 뭐 그런 그 기업들에게 구축해주고 운영 관리해주고 이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목해야 한다는 MSP의 사업자 입지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구조적 성장은 왜 일어날까를 본다면 AI 기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니즈가 계속 증가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 업력이 3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기술 전문성이라든지 레퍼런스가 뭐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근거들을 차근차근 풀어주셨는데 뭐 CSP, MSP 계속해서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LG CNS가 다지고 있는 입지는 분명히 단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저희 캡티브였거든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룹사의 이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사실 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멀티플에 제한적인 할증이 붙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캡티브 성장률이 좀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룹사의 산업, 그다음에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은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캡티브 마켓을 제외하고서라도 그 이외의 산업 쪽에서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서비스 평균보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캡티브 마켓에 할증을 주기가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식구니까 조금 덜 받고 팔고 이런 게 있는데 동사는 이제 캡티브 마켓이 있지만 그 외에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평균을 넘어서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글로벌 경기 영향으로 아무래도 그룹사의 투자 규모는 다소 좀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올해도 지금 저는 좀 플러스 성장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단기적인 어떤 그 실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 성장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률이 좋지만 다른 피어 그룹 대비해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내년 대비해서는 지금 평균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 좀 싼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CNS 사실 상장 당시만 해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장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 캡티브 마켓에서 LG CNS가 다지고 있는 입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매수가는 52,500원 이하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500원 선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겠네요. 목표가는 62,000원, 리스크 주의 구간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게 해줄 헤드라인 먼저 또 함께 살펴보시죠.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발전 설비가 슈퍼사이클 진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력 쇼티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타나고 있죠. 과연 그 기회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느 쪽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BHI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회사가 지금 10년 만에 매출이 4천억대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년간 성장이 좀 없는 한 2천억, 3천억대로 계속 머물렀었는데 이 외형 성장이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전력이나 에너지 슈퍼사이클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변곡점을 맞았고요. 뭐 어쨌든 에너지 확보전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펼쳐지고 있고 AI 개화로 인해서 전력 수요 폭증은 글로벌 각국이 지금 뭐 현실적인 과제로 놓여져 있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LNG 복합 화력 발전에 이제 기업이나 국가가 눈을 돌리게 된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BHI의 배열 회수 보일러 HRSG라고 하는 이 부문이 지난해 6,600억의 매출을 육박을 하게 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HI. 지금 전력 쇼티지의 기회를 과장님께서는 원전 쪽으로도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BHI라는 저희가 종목을 가지고 어떤 키워드들 살펴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BHI의 첫 번째 키워드는 HRSG겠고요. 두 번째는 매력적인 포지셔닝 역시도 BHI를 주목하게 하는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이렇게 계속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한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매출을 냈지만 2015년 정도부터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어떤 수요 위축 이런 것들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형 성장을 이렇게 이끌어낸 건 앞서 말씀드렸던 HRSG 사업이고요. LNG 복합 화력 발전소와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을 하는 이제 발전 설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복합 화력 발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전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발전소에서 가스를 태우죠. 그러면 전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나오는 또 뜨거운 연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기로 인해서 그거를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이 장치, HRSG 장치에서 이 열기를 잡아서 물을 끓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증기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 증기로 다시 한번 전기를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고 이 부분이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로 보더라도 1년 사이에 2.3배 가량 뛰었고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64%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돈을 잘 벌어주는 캐시카우로 자리매김을 한 거고 어쨌든 작년에 이 분야에서 대거 수주를 했기 때문에 작년 수주 잔고가 1조 4천억에 육박을 했고요. 뭐 수주 잔고 탄탄하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HRSG가 이끄는 외형적인 성장, BHI를 두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여쭤보면서 저희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일단은 동사의 포지셔닝은 대형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프로젝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분야가 사실은 구조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소
소형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동사가 아시아 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젝트를 많이 따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도 뭐 일본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아실 것은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HRSG는 주문 생산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캐파를 확 늘릴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숙련된 엔지니어와 용접 그 제조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캐파를 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Q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P가 이제 좀 늘어나는 상황들이 또 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 가격 전략은요? 네, 매수 가는 구간은 21,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리스크 관리 구간은 1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 역시도 오늘 매수가 가능하겠네요. 매수 가능 구간 21,500원 잡아주셨고요. 리스크 주의 구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